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일반행정 전국직에 합격한 김기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수기를 다들 모든 분들이 다 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처음에는 저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그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한 Q&A를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발표를 맺는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소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교육대학교 축구영재라는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축구선수를 시작했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또 계속 운동을 했고, 대학교는 사실 일반적인 그런 축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선수 소속으로 대학리그를 2학년 때까지 뛰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공부 자체도 이런 5급 공채나 외교원 같은 그런 학문들을 배우지는 않았고 체육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련 학문에 대한 공부 경험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뭐 조금 운이 좋게도 이르게 합격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결과를 조금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운동으로는 사실 좀 많이 못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축구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대신에 좀 다른 그런 경로로 조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네, 수험 기간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에 베리타스 학원 선행반에 등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2021년 7월에 2차 시험을 보기까지 약 10개월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온전하게 10개월은 아니고 제가 군복무 시절에 2020년 10월 7일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공복무 시절에 조금 선행학습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오신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군복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군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보직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체육학 조교병이라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보직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한 예비순환 정도까지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저의 경우도 있고 체연수 합격하신 분도 있고 10개월이나 7개월 이렇게 막 빠르게 합격하셔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도 이제 공부도 좀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10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얕잡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7월에 시험 볼 때 공부한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온전히 10개월이라기보다는 미리 선행학습을 좀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수험 전략을 이렇게 세우실 때도 딱 10개월이나 7개월만 보고 가시기보다는 오늘 이 설명회가 18개월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18개월 후년도 시험을 목표로 두시되 그 과정에서 보는 시험도 그냥 경험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시험에서도 내가 합격을 노리겠다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고시공부의 양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 과정은 저 같은 경우는 베리타스 학원에 선행반, 피셋캠프, 몰입반 이 루트를 통해서 수험을 했는데요. 베리타스 학원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강을 많이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또 스파르타 학습 체계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점수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 평균이 합격선이 56.22인데 평균이 57.55로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정말 커트라인에 근접해서 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대학에 갈 때도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문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량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의 점수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합격생과 응시자 통계입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합격생 혹은 응시자 평균보다도 낮은 편이고요. 또 행정학 같은 경우도 응시자 평균보다는 높지만 합격생 평균에 비할 때는 사실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선 경제학의 영향이 컸고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합격생 평균이 67.89 그리고 응시자 평균이 58.51인데 저의 경우 75.33으로 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높은 점수를 내었고 또 정치학 같은 경우도 합격생 평균보다는 아주 살짝 높은 편이지만 응시자 평균에 비해서는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점수를 조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행정법과 행정학 자체는 수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굉장히 방어적으로 공부했어요. 방어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공부량을 투자해서 너무 꽈락을 맞으면서 이 과목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게 된 계기는 수기에도 나와 있겠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경우는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격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경제학이랑 정치학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운이 좋게도 운과 결합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합격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부 과정이죠. 오른편에 있는 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이 설명의 대상이 18개월처럼 우선 들어오면 예비순환 1순환 하고 그 다음에 2순환 들어가면서 피셋 공부하고 그리고 1차 과목 이제 1, 2월 되면은 피셋 집중해서 피셋 캠프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피셋에 합격하면 2차 과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3순환 공부하고 모의고사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합격률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전역 자체가 10월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군대에서 조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라한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략을 바꿔서 그 다음 연도 시험을 합격하려고 전략을 짰었는데요. 우선은 10월에 진입하고 나서 2차 과목 중에서 제가 군대에서 미처 학습을 하지 못한 것이 정치학이 있었고 행정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경제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요한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의
1순환이라고 하죠. 그런 기초학습을 이 기간에 인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학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 2월에서 피셋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피셋은 어느 정도 집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셋에도 뭐 기본적인 실력을 유지할 정도는 투자를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략적으로 제가 이때 2차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때 경제학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수기에도 있겠지만 이때 경제학 2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고, 그리고 뭐 문제 같은 것도 기출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월에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조금 더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점수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경제학이랑 정치학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은 최대한 따라가고 문제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했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아예 강의를 듣지 않고 사례집을 풀면서 최소한의 점수만을 받을 수 있게 대비하자, 핵심만을 외우자 해서 이때 행정법은 강의를 듣지 않았고요. 행정학도 그 강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때 1순환만 들은 상태였는데 2순환을 듣지 않고 마지막에 3순환만 듣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6월이랑 7월에는 이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풀이랑 최종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가져갈 것들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고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답안을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답안을 위한 공부란 시험장에서의 점수 획득, 즉 답안 작성을 위한 그런 공부 방법을 말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제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도 워낙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마니아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또 그거에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득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에 공부량이 더 그러면 방대해지기 때문에 조금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수 획득에 필요한 핵심만을 공부하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정답만 맞으면 점수를 최대한 획복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 같은 것이 좋으면 물론 더 점수를 받겠지만 점수를 받으면 그 문제에 할당된 점수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문제 유형들을 접하고 또 그런 것들의 풀이 과정을 제가 좀 익히고 또 풀이 과정을 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집에 있는 그런 핵심 문구들만 제가 최대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논점 일탈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선 그렇게 된다면 점수를 아예 다른 답을 한 거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세히 쓰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행정학은 조금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이 중요한데요. 많은 합격생들의 그런 우수 답안들을 강사님께서 많이 나눠주셨었습니다. 그런 그 답안들을 보면서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정치학은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을 최대한 외워서 그 답안에 쓰기 위한 정도로 기본적인 짧은 정도로만 이론을 외워서 그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세히는 못 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두 가지는 이제 공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인데요. 여기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타스 학원의 장점이 나오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관리반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그런 학습관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그런 곳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관리반 시스템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휴대전화나 시간 관리 같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거나 혹은 그런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에서 좀 배제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강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 기간에 행정법을 하지 않고 정치학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다른 과목 기간에 정치학 기간에 행정법이 부족한 것을 강의로 보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제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고요. 또 모의고사 시스템도 있는데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보다 보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약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학금을 또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활용하면서 제가 작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생활관리에 대한 Q&A인데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베리타스에 종합반이 있고 관리반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반은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1순환이다, 2순환이다, 3순환이다, 4순환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해서 그런 묶어놓은 패키지인 것 같고 관리반 같은 경우는 학습관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계속 등수 매기고 또 공부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배제한 그런 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 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정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관리반에서 주어진 공부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했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한두 시간 정도 추가로 하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루에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주일에 우선 일요일 하루만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요일 하루만 온전히 쉰다기보다는 제 여자친구도 사실 7급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일요일 하루만 같이 만나서 독서실에 가서 한 대여섯 시간은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잠깐 데이트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그런 형태로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수험 기간 중 이성 친구 문제는 공부하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험 기간 중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축구 선수를 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취미가 운동입니다. 축구랑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했어요. 일요일은 최대한 그래도 공부 시간을 버리지 않으려고 일요일 새벽에 축구라는 팀을 찾아서 거기서 운동을 했었고 공부 끝나고 나서 평일에 한 10시쯤에 나오면은 한 1시간 정도만 밖에서 도림천을 뛴다던가 아니면 방에서 홈트레이닝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스트레스 조금씩 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부가 휘발되는 느낌이 강한데 언제 공부가 채워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행정법 기간에 행정법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하려니까 경제학 하다 보면 행정법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3순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1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때 공부했던 거 다시 기억 안 나고 뭐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은 시험이 임박하기 직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계속 그 개념들을 떠올리게 됐을 때 그때 조금 공부가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체력 관리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것도 많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합격 수기에 더 남겨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서브노트를 제가 썼던 것을 한번 찍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서브노트도 다른 합격 수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서브노트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뭐 특별히 다른 노트가 아니라 과목별 내용을 좀 요약한 노트였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뭐 간접민주주의 하면 간접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뭐 키워드 중심으로 또 답안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둔 노트였고요. 뭐 거기에 또 다른 모의고사를 보거나 우수답안 같은 걸 봤을 때 그 답안에 작성할 만한 좋은 문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추가해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에서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서브노트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았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핸드북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하면 됐었고 행정학 같은 경우도 핸드북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정치학에서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례풀이, 이거는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예시인데요. 그 사례 문제라는 게 행정법 문제예요. 근데 뭐 이거는 행정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나 정치학, 뭐 행정학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사실 그 5급 공채나 외교원이나 다 논술형이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전체를 다 쓰면서 연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목차만 딱딱 따고 키워드만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썼고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좀 답안에서 더 추가할 만한 것들 혹은 좀 틀린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피드백을 놓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정치학도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시고 행정학도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시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답만 노출할 수 있게 풀이 과정만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맺는 말 마지막 제 발표를 할까 하는데요. 초행길에는 언제나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 문구를 나온 것은 여기 설명해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대한 준비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막막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저는 제가 좀 계속 학원 홍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더욱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가고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정말 수험을 오래 겪고 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특히나 초시생들 같은 경우라면 한 번쯤은 학원에 등록해서 어떻게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 주변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